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요. 이 시간에 취득세 4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 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 학습하겠습니다. 취득세 4강 시간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자, 이 취득세 과표가 지난 2021년 12월 28일 날 100%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많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취득으로 보는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네. 취득으로 보는 취득세 과표. 자, 여러분, 취득으로 보는 것은 간주 취득을 말합니다. 즉 취득 의제지요. 간주 또는 취득으로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을 말하는 건데 바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개정됐습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표입니다. 아주 개정된 내용이 아주 현명하게 완전히 개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정됐다는 것이죠. 사실상 취득인데요. 먼저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증가된 가액이 과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증가된 가액, 실질적으로 증가된 가액을 취득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선박이라든가 차량, 기계장비,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를 뭐 하는 거예요? 종류 변경이죠. 역시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합니다. 역시 간주 취득이죠. 바로 이것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법인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인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장부상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면 그 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그러나 선박, 차량, 기계장비, 법인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장부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것,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외외 규정이 있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개인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장부가격인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외외적으로 개인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물을 개수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건축물 개수. 수선하는 거죠. 수선하는 것도 원시취득에 들어갑니다. 원시취득. 이 건축물 개수도 원시취득인데 이러한 취득가액 원시취득의 과표를 적용합니다. 건축물 개수. 다시요. 죄송합니다. 건축물 개수가 원시취득이 아니라 간주취득이잖아요.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니까 간주취득인데 이거는 원시취득에 의한 과표로 해라. 즉 이것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역시 원시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주취득입니다. 간주취득 역시 과점주주의 취득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을 취득했다. 몇 프로죠? 과점주주가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면 취득으로 의제하는데 이때 과표는 뭐냐? 과점주주가 취득한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 총가액입니다. 곱하기 그 법인의 발행 총 주식수분의 과점주주의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냥 만약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렇다면 10억 곱하기 그 법인의 발행 총 주식수가 5만 주 중에서 과점주주가 3만 주를 가지고 있다면 몇 프로입니까? 지분율 60%죠.
그러니까 10억 곱하기 60% 하게 되면 6억만큼을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밑에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과점주주의 과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의도입니다. 선박이라든가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간주취득이죠. 그러면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선박은 선질이 바뀐 겁니다. 예. 선질과 용도, 선박의 사용 용도, 기관, 정원, 최대 적재량 변경이나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원동기라든가 승차 정원이라든가 최대 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즉 차량과 선박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선박입니다. 화물 여객선을 연안 여객선으로 개조했다면 역시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에 의해서 과표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의 과세 표준 중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보는 범위입니다. 예, 사실상 취득가의 범위. 사실상의 취득 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범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건 뭡니까? 부동산 등을 사는데 상대방이지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모든 합계액을 말한다.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모든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득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는데요.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경우는 뭐냐? 할인된 금액입니다. 제가 1억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시불로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니까 뭐 50만원 할인받았다. 500만원 할인받았다. 그래서 9,500만원에 샀다면 바로 9,500만원이 할인된 금액 9,500만원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게 뭐 있느냐? 건설자금이자입니다. 건설자금이자.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건설자금이자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데요. 재료비도 들어가고 농비도 들어가고 경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0%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뭐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뭐 50억은 자기 자본이고 50억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빌려왔으면 이자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을 차입하는 날로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차입한 날로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건설자금이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개인은 장부가 없기 때문에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데 법인은 포함시키고 개인은 제외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부이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현금 가격으로 사는 것보다 월부나 활부로 사게 되면 이자 계산해가지고 비싸지 않습니까? 활부이자라든가 또 연부취득입니다. 활부이자 또는 연체이자. 연체하게 되면 이자 내잖아요. 활부이자 역시 연체이자 이런 경우도 법인은 포함시킵니다. 법인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만 개인은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시험 문제에 활부이자, 연체이자, 개인, 법인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개인은 불포함이 되겠고 법인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존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기초부터 완전 고급까지 하네요. 농지보존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농지법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목이 농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인데요. 이거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로 지목 변경하는 겁니다. 이때는 농지를 전용해야 돼요.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지 보존 부담금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여러분 임야를 갖다가 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공장 용지로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지를 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내는 게 바로 뭐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입니다. 공법 시간에는 이런 거 안 배웁니다. 공법 시간에는 이런 거 절대 안 배우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를 산지를 전용했을 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는데 바로 이거는 산림청장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보존산지냐 준보존산지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 수수료 이런 것들도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별표시하시고요. 다섯 번째. 자, 1번, 2번, 그리고 5번입니다. 취득대금 외에 내가 1억 주고 샀는데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으로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입니다. 예를 들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갚아주겠다. 매도인의 채무까지 매수인이 안겠다. 이런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취득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5번 질문 여러분 텍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도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 국민주택채권 사잖아요. 국민주택채권 사는데 그러한 국민주택채권을 와리깡하는 겁니다. 할인하는 것이죠. 금융기관에다가 할인했을 때 생기는 주택 매각 차손입니다. 채권 매각 차손. 채권이 2천만 원인데 뭐 1,9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럼 100만 원 손해봤잖아요. 이것도 채권 매각 차손도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되는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되는 중개보수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북박이 가구 하잖아요. 북박이 가전제품입니다.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물의 효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와 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아파트를 사가지고 북박이 가구를 한다거나 말이죠. 가전제품 또 결과적으로 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설비 및 시설 비용도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정원 또는 부속물입니다. 정원을 조성한다.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여러분 단독주택 사가지고 정원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원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상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 상당히 많이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의 과세표준에 불포함입니다. 불포함.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개정이 됐는데요. 이주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주비. 그리고 지작물 보상금. 지작물 보상금. 여러분 이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 여러분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토지 후에 뭐 건축물도 있는데 이사할 때 들어가는 이주비라든가 그리고 토지 후에 있는 지작물 보상금 받았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가가치세.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돼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이주비, 그리고 지작물 보상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모두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5강 시간에는 취득세의 취득 시기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